스타트 리코딩 하고 그러면 찍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뭐 텍스트 프로 강의 차등 이런 것도 보이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8분 정도 녹화가 끝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텍스 클리닉의 프로 강입니다. 저는 몬트리올에서 개인에게 세금 신고 그리고 사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회계 세금 서비스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몬트리올에서 지내시다가 알버타 쪽으로 이동하신 이렇게 부부 분에게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성이 H고 L이니까요. 그냥 간략하게 HL 하겠습니다. H님, L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잠깐 얘기 나눴던 것만 그냥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동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텍스 클리닉을 의뢰하게 되셨는지? 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캐네디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었고, 그 이제 캐네디언 업체랑 이제 계속 그 프로세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한국 부동산을 이제 본인들이 컨트롤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 한국 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다른 이제 그 회계 그 세무신고 사무실을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시간은 벌써 이제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쪽 업체에다가도 이제 컨택을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도 이제 일단은 수수료도 뭐 터무니없이 비싸기도 했고 뭔가 이제 저희가 믿고 맡길 만한 이 뭐가 없더라고요. 뭐 다시 후기라든가 뭔가 정리를 제가 해드려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몬트리올에 사신 게 예를 들어서 언제 입국을 하셨었나요? 저희가 19년도 12월 예. 19년도 12월 예. 2019년 12월 정도에 입국을 하셨는데 예. 이게 예. 저한테 의뢰하는 건 몇 년이셨어요? 총 2022년 예, 작년이죠. 작년 작년 4월? 4월 초 정도 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가요? 아, 올해죠. 올해네요. 올해죠. 아, 그러니까 보면 예. 2020년 4월이잖아요. 2023년 예, 그래서 4월. 예. 연말이어가지고 2019년에 오셨으면 저는 텍스 클리닉에서는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4개년을 다 진행을 2023년 초기 때문에 4개년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안 하신 상태에서 캘거리로 이동하셨잖아요. 에드먼턴 근처. 에드먼턴 쪽으로 이동을 예. 하셔서 의뢰를 예. 하셨던 거였잖아요. 근데 처음에 타주에 의뢰를 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나요?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요? 2019년도, 2020년, 2021년인가? 아무튼 그 몬트리올에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약간 좀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세금 신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2019년도 처음부터 다 세금 신고를 넣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 세무사를 찾았던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2019년에 네. 이제 몬트리올에 오셔서 22년 아마 3년 초에 타주로 이동하시면서 세금 신고 업체를 찾으신 건데 그 네. 의뢰했던 업체가 에드먼튼에 있는 업체였나요? 예. 에드먼튼에 있는 업체랑 그다음에 밴쿠버에 있는 업체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두 군데 다 2019년도, 2020년, 2021년인가 그 기간을 빼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자기네들이 또 네. 업체들이 왜 2019년하고 21년에 신고를 빼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네. 설명하던가요? 자기가 그걸 건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타주 거라서. "타주에 대한 세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언급을 특히 해드리면 타주의 네. 사람들은 타주의 세금 신고 물론 세금 신고 제대로 한 사람도 없지만요. 케벡 거를 네.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케벡 사람들은 네. 케벡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타주 걸 할 수 있는데요. 주권은 음. 케벡을 못 하고요. 그럼 19년하고 21년 걸 무시하는데 그러면 이 무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련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던가요? 없어요. 그냥 2021년인가 2022년 이 두 개년만 하자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저는 그네들이 할 마음에 수 좀 있는 게 탐탁치 않아서 네.
그냥 이제 저희가 이주해서 온 시점부터 그 전년도. 저희가 이제 여기 몬트리올에 살다가 여기 알버타로 이제 온 시점부터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거는 2022년 4월쯤에 이동하지 않으셨었나요? 예, 맞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 아, 그게 엘버타였나요? 엘버타, 에드먼튼. 예, 알버타요. 예. 그러면 결론은 업체들이 한 얘기는 2022년부터 본인들이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혜택을 잃던 어쩌든 상관없이 2022년과 23년만 진행을 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 자녀 육아비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요. 그 과거 연도를 저희한테 무시해버리게 큰 거죠.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1, 2만 불이 그냥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세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요. 그냥 그럼 이동했을 때부터 계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 육아비도 다시 18개월이 되는 건데 그 예,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안 맞죠. 그럼 텍스 클리닉에 의뢰했을 때는 이제 물론 엘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과거 신고들을 무시하지라고 했을 때 모르잖아요. 근데 엘님은 이게 과거 신고를 하는 게 혜택인지 아니면 불이익이 더 많을 건지. 2019년도부터 해야 이게 베네핏을 차일드 베네핏이 제일 큰 부분인데 제가 신고했을 때 네. 그 부분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그래서 부분을 저는 혹시 기존 서비스 제공했던 업체랑 얘기를 해봤었나요? 이게 저희가 입국 시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 타주, 특히나 이제 퀘벡이니까는 건들 거의 수 없어. 예, 좀 난감해하는 예,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딱히 뭐 예, 저희가 또 바뀔 수도 없는 예, 또 그런 상황이었죠. 어차피 차일드 베네핏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저희가 이제 소급 받을 거 소급을 받고 신고할 거는 입국 시점부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면은 또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자꾸 입국 시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예. 지금 원래부터 그렇게 두 분이 확고하게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저랑 얘기를 나누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부터 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확고해지신 학생 건가요? 비자로 예, 예, 말씀하세요. 학생 비자로 이제 왔는데 그 학생 비자 이제 몬트리올 살 때 이제 세금 신고를 한번 해보려고 트라이를 한번 세금 신고를 한번 하려고 이제 시도는 했었었는데 저희가 뭐 네. 그때 그 무슨 넘버죠? 그게 신넘버. 신넘버인가? 신넘버 말고 이거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입국 시기에 집을 팔았었거든요. 입국하고 나서 그 달에 집을 팔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만 불을 세금을 더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나 지금 현재는 돈이 만 불이란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굳이 지금 내가 신고를 해야 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인제 아예 접어 버렸죠.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입국 시점에 집을 팔았으면 그게 네. 소유했던 기간에 비해서는 몇 개월이 안 되니까 아마 세금이 거의 네. 안 나올 건데요. 굳이 몰라요. 따져보면. 거기서는 만 불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신고 들어가면 만 불을 내야 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담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상담했다고 또 상담 비용을 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 내가 일단은, 모르는 정보를 아니, 입국 주고 시점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면 캐나다 입국 이후로는 기간이 거의 없는 거니까 소득 보고액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만 불이라는 그렇구나. 게 쉽게 나오기도 힘든 건데 그 부분도 네. 안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 12월 3일 날 들어왔는데 저희가 집을 처분한 날짜는 2019년 12월 20일 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금액이 기간. 안 나오죠. 보고 금액이 거의 안 나오죠. 아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는 "한 만 불 정도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또 상담 비용을 챙겨갔나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너무 비싼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가지고 좀 할인을 받았죠. 음. 그때 텍스 클리닉의 프로를 좀 찾아오시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다른 데를 알아보다가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된 게 텍스 클리닝을 알게 됐어요. 그 카페에서 누가 알려줘서. 근데 네. 인제 비용이 너무 비쌌던 거죠, 제가 알아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요. 안 비용의 가게 무서움으로 됐던 것 인해서 또 같아요. 결국은 네. 한번 처음부터 그 수수료 점검 비용이 좀 많이 비싸서. 한 번 넘어가셨군요. 아니 근데 아예 그냥 서비스도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시든지 했으면은 결국은 다 점검을 했을 거니까 안내를 해 드렸을 건데요. 일단 그러니깐요. 그러면 그런 우여곡절 여러 가지 겪으시면서 한번 만날 뻔한데 넘어가시고 딴 업체들에게 네. 맡겼는데 한 달 지나서야지 못 건드리겠다고 그러고 또 네. 소개를 해 줬는데 그 소개한 업체는 단순히 해외 자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높게 청구하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그때 그거는 것들이 아니었는데요. 텍스 클리닉을 네.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네. 그래서 쓰셔가지고 거의 다 한 95%가 지금 완료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안내를 받았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인상 깊으셨는지, 또는 이해는 잘 하셨었는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잘 해드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저도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 인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수수료 내고 그 이후에 인제 제가 돌려받은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크니까 그게 좀 가만히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아마 제가 혼자 스스로 했었으면 아니면 다른 업체를 맡겼으면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만족도를 '이 정도로 만족한다.'라고 생각은 못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돌려받는 돈이 아무래도 컸으니까 더 많이 만족도가 높아졌거든요. 그게 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역시나 받으시는 게 좀 많으시니까, 이제 서비스에서부터 네. 네. 너그러워지시고, 내가 낸 거보다도 솔직히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어, 생길 거는 뭐 상세 사항까지는 언급하긴 그런데 챙겨드릴 거는 다 네. 챙겨드렸어요. 가능한 모든 것들은 무리해서까지도 챙겨드리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그 부분은 알고 부분에서는 있죠. 확실히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로점 없이 그럼 다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족한 부분이신 거고. 이제 그럼 단점 항상 물어보는데 그 좀 쓰기에 좀 아쉬웠다, 단점이었다 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어떤 건가요? 역시나 수수료율. 수수료의 부분인가? 근데 그 수수료가 지금 이게 저희가 점검 네. 서비스로 해서 아예 그냥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검 서비스인데 결과가 나온 거에는 건 모든 걸 보상받는 측면에서 좀 높아서 그 점검 서비스 수수료인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세금 신고라든지 작업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거는 그냥 대략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차일드 베네핏에 대한 수수료율이 너무 커서 예 그게 제일 그 부분이요. 단점이라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잔유갑이 신청한 거에는 이미 끝나셨어요. 그 신청 자체는. 이제 나머지 그 과거 점검료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신 거고. 네. 그 외에 또 혹시 어, 또 텍스 클리닉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점검 서비스는 좀 특수한 거라서 제가 언급을 하면 대신 저희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것도 나름 고객을 좀 배려한 거다라고 그런 변명을 음.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음. 또 텍스 클리닉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저희가 이용을 해보니까는 진짜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또 같은 한국 분이시니까 더 잘 또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입장 지금은 되게 만족을 해요. 만족하고, 예, 또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고, 예, 그러십니까? 계속 네, 네. 아닙니다. 네, 한번 총평을 이제 하자면 이제 교훈을 얻으셨으니까 다른 데 가셔도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텍스프로는 언제든지 가셔도
저기 캐나다 생활 잘 하시면 되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겪으신 걸로 어떤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는 좀 인지를 하셨을 거니까요. 아까 언급하셨던 것, 뭐죠? 뭐 한국 분이니까가 아니라요. 한국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셔서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서 최대한 진짜 챙기는 거는 놓치지 않고 해드리려고 하는 건 진심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돈이 다는 아닌데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또 마음이 더욱더 좀 평안해지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에 좀 중점을 두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은 아마 이미 뭐 업무 처리하는 거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뭐 제가 확인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H님하고 L님, 어, 일단 영상 또 후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 드리고요. 나중에 또 계속 제가 마무리 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